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주말이네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구독, 좋아요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그리 큰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아닌 만큼 한 번만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코스피 상황이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했던 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갭 상승했는 요 지점에서 아일랜드 갭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서 뭐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탁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또 아일랜드 갭이 되죠.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탁 이렇게 갭 상승하면 갭 하나, 갭 둘, 갭 셋이 되는 겁니다. 섬이 3개나 생기는 거죠. 이러면 얘들은 굉장히 큰 매물대가 됩니다. 그 넘어서게 되면 지지선이 되는 거고, 이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게 강력한 저항선이었죠. 갭으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거 보면 아일랜드 갭이잖아요. 아일랜드 갭이라서 굉장히 강한 저항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뚫어 올렸다는 겁니다. 거래량도 동반이 됐죠. 이거는 정말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아, 시장을 이제 이 정도는 올라가도 되겠다. 또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사지 않으면 내가 불안한 포지션이구나 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했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 기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현재 뭐 시장 분위기는, 그 언론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론하고 시장을 이 동일시해서 보면 안 됩니다. 언론은 시장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이번에 여러분들도 지나간 뭐 코로나는 있자고요. 최근에 금리 인상 사이클 때의 뉴스만 보더라도 시장하고 뉴스, 언론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현혹되기 쉬웠고, 자기만의 기준이랑 데이터나 이런 시황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시장이었어요. 가지고 논리키는 거죠. 결국엔 나중되면 또 개미들만 서름, 개미들만 손해, 이런 얘기로 약 올릴 거예요, 언론이. 그럼 그때 또 약 올라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럼 유의 또 하락시키면서 공매도질을 하는 거죠. 그게 외국인 기관과 언론이 붙어먹은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이것도 예상하고 똑같죠. 예, 코스피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이슈다. 지금 현재 이 시장이나 앞으로 이 시장을 휘어잡을 단어는 무조건 금리입니다. 금리. 왜냐하면 근 1년 동안 금리가 괴롭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도 금리 인하까지 안 나올 거예요. 금리 동결, 금리 인상 사이클 끝,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코스닥이 더 강했다. 근데 강한 만큼 더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갭 하락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밑꼬리를 달고 올라올 겁니다. 음봉이더라도 밑꼬리가 긴 음봉이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뭐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걸로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좀 ETF를 통한 수익 극대화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현재 시점에 폭등 이후에 조정 중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약 1% 넘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 오른 거에 비하면 뭐 미미한 조정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언론은 어떠냐라고 하면 US stocks are falling이라고 하죠. 떨어지고 있다. After big jobs number struck. 자, big job number라고 하죠. 큰 뭐 일자리 숫자 때문에 rate fear.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때렸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 자, 지금 예측치보다 훨씬 많이 나왔죠. 실업률 예측치보다 훨씬 좋았죠. 그리고 오늘 발표된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사는 애들이 정말 예측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직 일자리 수요가 견고하다. 구매자 지수도 급등하고 있다.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런 우려로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 시점이랑 머지않은 그 과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파월 의장이 발언했을 겁니다. 추가 폭락해봐야 어차피 우리 기술적 분석상 횡보권입니다. 천천히 섹터 중심으로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시장이나 그런 언론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론도 자기들이 잘 몰라요.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포지션으로 계속 나오겠죠. 자기들이 그 추가 매수를 계속 하고 싶으면 금리 인상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난리야. 지금 아직 뭐 시장에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야.
사람들 뭐 B2가 심해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 물량을 모으고 공매도를 상환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섹터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금리 관련 시장 상황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때도 말씀드리는 건데 이 누구보다 제가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이번 시장 대응이 유연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전문가나 그런 건 제가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시장 상황이나 댓글로 봤을 때는 조금 제가 좀 유연하게 분석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가는 것도 괜찮았고 그 종목들에 대한 그 성적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분석한 이 흐름이나 기조대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항상 현재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그렇고 댓글로 따뜻한 말씀해 주셔서 저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현재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금융적이나 경제적인 지식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댓글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영감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지금 셀트리온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뭐 지난번이랑 비슷하죠. 지난번이 언제였죠 제가? 2월? 12월쯤에 했었죠 제가. 뭐야 이거. 12월쯤에 했었습니다. 12월쯤에. 이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랑 별반 차이는 없어요. 별반 차이 없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횡보하고 있다. 근데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고 개인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금색이죠. 자, 이 개인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 하늘색 기관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들의 비중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셀트리온의 특징이 뭐였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파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공매도 잔고 여기 보이죠? 공매도 잔고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주가는 계속 떨어지면서 바닥을 기고 있는데 얘들이 이 타이밍에 공매도를 다 상환해 버렸습니다. 거의. 그 셀트리온이 어떤 종목입니까? 공매도 잔고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등이었어요. 삼성전자요? 아니요. 셀트리온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마무시한 양을 다 상환해 버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기관이 왜 도대체 셀트리온이 안 좋다 하면서 공매도를 더 해도 시원찮은 판에 공매도를 이렇게 다 상환했을까요? 이런 걸 보면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냉정하게 봤을 때 셀트리온이 요 가격 밑으로 떨어지진 않겠구나라는 거를 요 외국인 기관이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바보가 아니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봤을 때 공매도를 상환했다는 건 공매도 상환이 뭐죠? 공매도가 뭐죠? 공매도는 비쌀 때 실행해서 쌀 때 갚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쌀 때 실행해서 쌀 때 갚는다. 자, 지금 갚고 있죠? 그럼 갚고 있는 것은 싸다. 이게 그 참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막 고가권은 아니다라고 외국인 기관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 잔고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개인들이 거의 신용으로 들어왔다는 거겠죠. 신용 잔고도 많이 줄었고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많이 매집했다. 여기서 횡보를 하더라도 갑자기 상승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집을 끝내면 진짜 약간 좀 사람 약 올리듯이 올라갑니다. 요렇게 막 계속 올라가요. 요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없어요. 요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좀 조정 보이면 사야지라고 하는데 여기 막 보면 막 21선이 이렇게 따라가요. 21선 따라가는데 얘가 막 이렇게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형주는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외국인 기관이 정말 대놓고 가지고 노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보시죠. 일단 기술적 분석상 나쁘진 않습니다. 공매도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구간에 진입한 게 맞죠. 결국엔 공매도 잔고 많이 낮아졌고 외국인 기관이 지금 가격 폭등 없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계속 잡히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매도를 일정하게 치면서 가격 상승을 막으면서 밑에서 계속 받으면서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공매도 상환이랑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 구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뉴스를 보면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내부 사정일 수도 있는데요. 내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가격 밑으로 떨어지진 않겠구나에 대한 의사 표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자사주를 스스로 구매를 해가지고 가격 방어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가격 방어를 하겠다는 건 니 아무리 공매도 세력이 설쳐도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방어에 나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들도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 셀트리온 그룹은 바이오 의약품과 케미컬의 약품 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견조하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현재 주가 수준이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잠깐만 다뤄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왜 급등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메타 중심의 기술주 급등이 있었습니다. 보셨죠? 나스닥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완화된다는 그냥 뭔가 파월 의장의 의중 그리고 은은한 비유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 기술주의 대장인 네이버 카카오 조정도 많이 보였잖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좀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카카오는 약간 다른 이슈가 있긴 하죠. 자, 근데 네이버에 그 특이한 이슈가 있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초거대 AI 관련 첨사진을 제시했어요.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 자기들 그 챗 GPT라고 하죠. GPT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발전시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봤을 때 AI 관련주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AI는 앞으로 이 시장을 좀 휘어잡을 거예요. 메인 테마가 될 겁니다. 근데 AI는 AI인데 요 안에 초거대 AI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아마 날뛸 거예요.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챗 GPT라고 하는 요 GPT입니다. 뭐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미리 뭐 훈련시켜 놓는 거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어떤 거냐 하면 딥러닝 아시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딥러닝이면 그냥 그 컴퓨터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사람이랑 비슷하게 판단하겠다라고 알고리즘을 구성해 놓은 겁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그냥 일련의 좀 수학 로직 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 요렇게 판단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판단해. 집합체가 알고리즘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딥러닝 기반으로 언어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 그 심심이 같은 앱 아시죠? 심심이. 야, 너 뭐해? 하면 안녕하세요. 뭐 묵지 빠져 이런 묵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그런 챗봇이었는데요. 그냥 뭐 챗봇이라고 하는 게 그 가장 어울리는데요. 그런 그 챗봇을 굉장히 고도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지금 힘들어라고 하면 갑자기 그 챗봇이 무엇이 힘든가요? 최근에 뭐 경제적인 이슈는 뭐가 있는데 뭐 주인님의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것 같네요라고 막 사람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초거대 AI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선두에 서 있는 게 지금 네이버, 카카오, 구글 이런 애들이죠. 뭐 IBM부터 시작해서 그 IT 관련 종목들을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뭐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이긴 했지만 뭐 줌인터넷 같은 게 지금 GPT 관련해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면서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수익이 좀 괜찮은데 그런 종목들 관련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들은 IT 관련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망라해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가요?